국세청은 여의도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의심을 해서 합정동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근거를 당연히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에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추징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일상에 도움이 되는 세법 내용을 발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이 과연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1985년에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난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이제 30만 호 이상 공급이 됐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위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는 면적이 큰 오피스텔 분양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어원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을 보면 상업용 건물로 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군구청 재산세 관리대장 상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결정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업용 건물로 재산세가 나오면 이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건물로 등재가 돼서 재산세가 고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와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상당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과세 원칙상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취득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도 가장 크게 나는 세목이 이제 양도세인데, 사례를 바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씨가 거주하는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거주주택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도차익이 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상업용 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이제 고지되는 재산세는 없고, 세입자와도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입자는 실제로 숙식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정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제 9억 원까지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도 A씨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가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 해명 통보 안내문을 받았고, 국세청은 여의도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의심을 해서 합정동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근거를 당연히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과 작성했던 계약서, 그리고 관리비 부과 내역, 오피스텔 내부 구조, 그리고 이제 주변 오피스텔의 어떤 현황, 시행사가 당초 뿌렸던 분양 홍보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비과세를 추징했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A씨가 과연 얼마 정도를 토해내게 될까요? 양도가액이 이제 9억 원, 취득가액이 4억 원으로 합정동의 주택은 양도차익이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택 중과세가 적용이 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서 2주택 중과세율인 무려 58%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누진공제를 제외하면 산출세액이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돼서 3,400만 원이 별도로 추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안 낸 기간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1년에 이제 8에서 9%씩 추가가 되나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결국에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본세와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해서 약 2억 2천만 원의 추징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조세불복을 해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저렇게 상업용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갖춰 놓으면 과세 당국이 인력이 부족해서 절대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본인의 케이스라고 하면 세금을 2억 원을 놓고서 국세청하고 하는 이런 확률 게임을 과연 본인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데 방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가산세가 일반 직장인의 연봉만큼 나오는데 아마 양도세 신고를 비과세로 하고 나서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발 뻗고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 그리고 뭐 이제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 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뭐 형식적으로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실질과세를 택하는 국세 행정상 재수 없으면 나도 걸릴 수 있다. 국세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러한 양도 시점까지 항상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수에서 제거가 가능하다, 주택수 포함 안 된다 라는 분양대행사의 어떤 달콤한 언변에 속아서 덜컥 오피스텔 매매를 하시고 이제 추후에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러지도 이제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오피스텔이 이제 골칫덩이로 치부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항상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면서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